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500명 돌파 기념 감사 영상으로 단계별 타로카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물론 취미로 공부하시는 분들의 기준에 한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타로카드 독학으로 공부하기 많이 어려우시죠? 요즘에는 타로카드 자료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인터넷에도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오히려 또 반대로 그런 넘쳐나는 정보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타로카드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시중에 나와 있는 타로카드 서적들을 모두 다 사다가 엑셀 파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깜지처럼 외우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외우니까 오히려 더 그 타로카드 실력이 안 늘고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생각해보면 이렇게 타로카드를 좀 어렵게 공부하신 분들이 그때 이제 타로카드 처음 공부하신 분들한테 뭐 작게나마 이렇게 조언이나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상을 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타로카드 왕초보 단계입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 기간으로 산정해 볼 수는 없겠지만 보통 제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타로카드를 공부한 날로부터 약 1개월에서 3개월까지의 기간인데요. 이때 기간의 특징이 뭐냐면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너 굉장히 타로카드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든지, 아니면 괜히 막 내가 타로카드를 잘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빠져든 특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 타로카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뭐 지인의 연애운을 봐줬는데 뭐 데스나 뭐 이런 소드 3번이 떠가지고 너 헤어질 것 같다, 뭐 너 연애 지금 상태가 안 좋지, 이렇게 그냥 말을 했는데 얼렁뚱땅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진짜 타로 잘한다 이런 말을 듣고 나 진짜 잘하나 보다, 이렇게 타로 카드가 재밌어져 가지고 하는 기간이 왕초보 단계에 해당됩니다. 이 단계에서 공부 방법은요, 가까운 지인 3명 내지 5명을 선정해서 몇 달 동안 꾸준히 그 지인들을 상대로 타로 카드 상담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셀프 오늘의 운세를 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기간에서 지양해야 될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뭐 재밌다고 해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 대상으로 양적인 상담량을 막 늘린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심각한 고민에 대해서 타로를 봐본다든지, 이런 연습 방법은 최대한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 타로카드 기초적인 실력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인 상담량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그 자신의 타로를 본다는 게 굉장히 초보한테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사용하게 되면 금방 이제 타로카드에 질린다거나 아니면 슬럼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좀 피해 주시고요. 시중에 타로카드 서적이나 뭐 인터넷 자료를 참고할 때도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쭉 읽어본다는 생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초보 단계인데요. 보통 카드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7개월에서 8개월 차, 그리고 1년 정도 기간에 해당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이 기간의 특징이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타로카드가 무척 쉽고 재밌게 느껴졌었는데 점점 카드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런 마법사 카드 같은 경우에 그래도 좀 해석이나 이해가 쉬운 편인데, 예를 들면 뭐 똑같은 인물인데 뭐 스타나 템퍼런스는 쉽게 딱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도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뭐 이렇게 달카드처럼 인물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뭐 마이너 카드는 좀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코트 카드가 뜨게 되면 이 카드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런 어려움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그렇게 많이 일명 타로를 포기하는 타포자들이 속출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에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타로를 암기한 사람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기간입니다. 타로를 외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카드를 보고 이 카드는 이런 의미로서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카드를 어떻게 공부했었더라, 이 카드의 키워드는 뭐였더라 하고서 나의 기억력에 의존하면서 내 기억력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렇게는 상담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간에도 역시나 카드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간에 조금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연애는 어떨까요? 나의 사업은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러면 무턱대고 바로 질문에 대한 답이라든지 해석을 들어가지 마시고요. 상담이 조금 루즈해지더라도 상담 이전에 질문과는 별개로 이 카드는 이런 의미 같다, 이 카드는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걸 바탕으로 질문에 적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상담이 다소 루즈해질지 몰라도 이런 과정이 반복하다 보면 내가 이 카드를 생각하는 시간과 그 적용하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게 되면서 카드 공부와 동시에 상담을 진행하는 속도도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런 방법과 앞서 설명드린 셀프 오늘의 운세와 주변의 지인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단계는 초보 단계에서 하수 레벨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 단계입니다.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카드 공부를 시작한 지 약 2년 정도의 기간으로 보여지고요. 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실력이 빨리빨리 느시는 분은 뭐 1년 안에도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니까요. 뭐 기간은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간에 들어오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요. 카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는 상담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로 구분되게 됩니다. 이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카드에 대해서 기본적인 해석과 상담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뭐 아직까지도 그래도 그 3장 내지 5장, 뭐 많게는 10장 정도의 그 어려워하는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들어오게 되면 본인의 강점을 발휘하게 되는 테마가 슬슬 생겨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연애운 중에서도 재회라든지 썸 단계를 상담하는데 강점이 있어, 또는 나는 금전과 사업운을 상담하는데 강점이 있어, 이렇게 자신의 스타일이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카드에 따라서도 자신의 스타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개인의 내면이나 심리 상담에 조금 더 강점을 발휘하는 스타일들은 이런 메이저 카드에 조금 더 강점이 생겨나게 되고요. 아니면 전체적인 사건의 흐름이나 전체적인 그림을 해석하는데 강점을 가지신 스타일 분들은 이런 마이너 카드에 조금 더 강점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간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인 이제 상담은 다 되는데 변칙적인 조합이 나오게 되면 해석이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배열법에 따라서 내가 잘하는 배열법이 있고 어려워하는 배열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열법을 사용할 때 카드의 그 자리, 위치에 따라서 사고가 갇히게 되는 특징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과거, 현재, 미래다 이러면 이 카드는 반드시 과거로서만 해석을 해야 되고, 뭐 이 카드는 뭐 미래로서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카드에 대한 이해도나 사고가 갇히게 되는 특징을 보여집니다. 상담에 있어서는 어떤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냐면요. 그 비협조적인 질문자, 예를 들어서 뭐 고민이 없다든지 아니면 뭐 나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자존심이 세거나 아니면 타로 리더를 믿지 않아서 계속 불신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변칙적인 질문자를 만나게 되면 상담을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카드 해석은 되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딱 진행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헤어진다든지 뭐 어려움이 있을 거라든지
나쁜 해석이 나오게 되면 이 말을 어떻게 돌려서 해야 될까, 또는 뭐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 단계에 많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자꾸 질문자가 질문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카드 해석에만 집중하는 단계도 이 단계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 맞는 공부 방법으로는요, 카드에 대해서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그 양적인 상담량을 늘리는 게 좋은데, 근데 대신에 그 의미 없는 상담량을 늘리는 건 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타로 원리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본다든지, 이렇게 의미 없는 상담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테마와 최대한 다양한 사람과 최대한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상담량을 늘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을 쓰면 되냐면, 이 단계부터는 자신만의 상담 데이터를 구축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뭐 완즈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완즈사가 뭐 A라는 의미로 자주 등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똑같은 카드인데도 또 B라는 의미로 자주 등장하는 리더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그 상담 데이터, 내가 이렇게 상담을 진행했을 때는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주로 이렇더라 하는 데이터를 이때부터 구축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단계는 초보를 벗어나서 초급자 단계에 해당됩니다.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카드를 공부한 지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에 해당되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기간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간부터는 특징이 뭐냐면, 나만의 상담 스타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앞서 그 과도기적 단계에서는 본인의 강점을 발휘하는 테마라든지 본인의 그 스타일에 맞춰서 강점을 발휘하게 되는 그 카드의 군이 생겨났다면, 이 단계부터는 나만의 상담하는 스타일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뭐 나는 두 갈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조언점을 먼저 설명을 드린다든지, 미괄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든지 하는 그 상담 스타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카드마다 나만의 그 이해의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단계부터는 엄청 그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이 아니라면 나의 간단한 고민 정도는 객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팬덤이라는 게 생겨나는 단계가 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나와 굉장히 그 기운이 잘 맞는다든지, 뭐 나와 잘 맞는 그 특정 몇몇 분들은 진짜 해석이 잘 돼요. 그리고 간혹 정말 이건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이 단계를 건너뛰고 실력이 그냥 느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인생에서 큰 사건이나 상처를 받은 경우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의 그 통찰력이 키워진 경우, 카드를 보는 눈도 같이 키워지게 되기 때문에 카드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생각의 깊이만큼 카드가 보이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간혹 이 단계를 건너뛰고 실력이 그냥 느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 맞는 공부 방법으로는요, 잘하는 그 사람들의 타로 해석하는 거를 많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그런 해석을 했는지 그 고수분들의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유튜브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타로 카드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가 타로 카드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이제 컨텐츠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잘하시는 분들의 그 설명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발품을 팔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잘하시는 분들의 상담하는 걸 통해서 이 카드를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의 이면을 배워야만 이제 통찰력이 깊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단계에서는 그 카드의 이면을 최대한 다양하게 보는 그 공부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일종의 뭐 타로 카드 덱을 바꾸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뭐 타로 덱을 바꾸는 방법으로는 타로샵 홈페이지에서 그 카드의 그림들을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림이 예쁘다고 사지 마시고 그림들을 쭉 봤을 때 이 카드는 이런 점이 강조된 카드가 아닐까? 이 카드는 이런 의미로서 그려진 것 같다.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이 쉽게 쉽게 리딩이 되는 카드들이 발견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카드 위주로 덱을 바꾸는 것도 이 단계의 좋은 공부 방법이 됩니다. 이 공부 단계에서 지양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냐면 그냥 이 단계에 안주하고 머무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취미로 가지실 거면 사실 이 단계로의 실력만으로도 충분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심도 높은 실력과 상담을 하시려면 이 단계를 잘 지나가셔야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가, 고수로 갈 수 있다. 이런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초급자 레벨에서 중수 정도의 레벨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의 특징이 뭐냐면 나와 처음 그 타로 카드를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던 사람들 중에서 약 10% 정도만 이 단계에 남게 됩니다. 이 단계의 특징은 모든 카드가 이제 이해가 되고 상담 테마에 대해서도 대부분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카드 해석은 이제 다 되는 것 같은데 질문자의 마음속에 진짜로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감동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싶은데 그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는 단계가 이 단계에 해당되고요. 이 단계에서의 공부 방법은 뭐가 좋냐면 이 카드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타로 원리에 대해서 깨우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메이저 카드는 개인의 인생의 큰 흐름을 의미하는 소우주고, 뭐 마이너 카드는 뭐 대우주다, 뭐 사건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뭐 상담을 할 때 마이너 카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또는 뭐 펜타클이 왜 많이 나왔을까, 메이저 카드가 뭐 더 나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메이저 카드가 뭐 첫 번째 카드에 나오고 중간에는 뭐 마이너 카드가 나오고 또는 뭐 조언점에 해당하는 카드에는 펜타클이 나왔는데, 이런 속성에 대한 또는 뭐 카드의 분류군에 따른 어떤 타로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단계에서도 나만의 그 상담의 데이터를 쌓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요, 그 카드 해석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다 보니 그 팩트 전달에만 급급해지고 상대방이 진정으로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해주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되는 그런 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초급자 레벨에서 중급자 레벨로 접어들었을 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드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5년에서 7년 정도의 기간에 해당되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로카드에 재능이 뛰어나신 분들은 3년 만에도 이 기간에 들어가는 걸 봤고요. 그리고 타로카드를 독학하시거나 취미로 가지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기간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이제 그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타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타로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고민에 대해서는 타로를 보지 않게 되는 단계이기도 해요. 이것도 개인차가 존재합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다른 타로 리더분들이 해석하시는 멘트만 듣고서 어떤 카드가 나왔겠구나 역추적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로 쓰는 배열법에 한해서는 어떤 카드가 나올지 예측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카드를 주로 쓰는 리더다. 그러면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마지막 카드는 A 카드 또는 B 카드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구나 하는 예측이 서게 되고, 실제로 카드를 뒤집게 되면 그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상담 테마에 따라서 질문에 따라서
어떤 배열법을 써야 할지 상담에 앞서서 대략적인 개념이나 감이 서게 되고요. 그리고 멘트도 그 상담하는 개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카드가 잘 해석이 안 된다거나 읽히지 않을 때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카드가 잘 읽히지 않을 때에도 나의 그 상담 데이터 통계를 통해서 평균적으로 중간 이상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유사한 질문과 고민 상황에서 카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흘러가더라 하는 나의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서 상담이 가능하다. 이 단계의 적절한 공부 방법으로는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카드 한 장 한 장 생기초 이론, 기본기, 비록 내가 잘 알고 있는 카드를 할지라도 기본기를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본기를 다시 다지고 거기에 따라서 카드에 대해서 통찰력이나 이해도가 점점 깊어지게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다음 고수 단계 레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계별 타로카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상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타로카드를 공부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타로카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중간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훌륭한 상담가가 될 때까지 또는 나의 취미생활로서 타로카드를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지금까지 타로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